이번 시간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에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평행사변형에서 주어진 xy 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기 1번을 보면 평행사변형이므로 마주보는 변, 즉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x의 길이는 13cm, 4y-1은 15가 되겠죠. 따라서 4y는 16이 되고 y는 4cm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x는 70도니까 70이 되겠죠. 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므로 즉 각 B 더하기 각 C가 180도가 되니까 y는 180에서 70을 뺀 110이 되겠습니다.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고 했죠. 1번을 보면 AB라는 변과 대응변은 DC죠. DC가 평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AD와 BC. 자, 2번은 AB 선분과 D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DC, 또 AD와 BC.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죠. 세 번째는 AD와 평행 BC가 되겠죠. BC. AD는 또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BC하고. 즉 한 쌍의 대변의 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죠. 다음 네 번째는 각 BAD와 대응각은 DCB가 되겠죠. 각 DCB. 또 각 ABC와 대응각은 각 CDA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을 이용한 거죠. 자, 5번은 OA와 OC가 같아야 되겠죠. 또 OB는 OD하고 같습니다. 이 5번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1번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2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 이런 사각형 모두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네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다섯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을 이용한 거죠. 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XY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1번은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고 길이가 같으므로 BD는 2배의 OD가 되겠죠. 그래서 12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2cm가 되고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것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니까 OB와 OC의 길이가 같고 OBC도 35도가 되겠죠. 그러면 억각인 ODA도 35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AD도 35도가 되죠. Y는 삼각형 AOD에서 180 빼기 35 더하기 35를 하면 되죠. 따라서 180 빼기 70이 되니까 110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마름모죠. 그래서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이므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한다. 따라서 X는 10cm이고 Y는 수직 이등분하니까 90이 되겠죠.
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가 8cm, AD가 12cm이고 AF와 DE가 각각 각 A와 각 D의 이등분선일 때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ADE라는 이 각은 DEC와 같죠. 억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AF와 AFB도 같은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 ABF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BF의 길이가 8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CDE에서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평행사변형에서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DC의 길이도 8cm가 되겠죠. 그러면 EC도 8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F의 길이는 8cm 더하기 8cm를 해서 12cm를 빼면 EF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4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써뒀으니까 여러분들은 공책에 옮겨서 쓸 때는 풀이 과정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한번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자, 5번을 보면 5번은 주어진 그림이 마름모이고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E, BE와 CE의 길이가 같다고 주어져 있죠. 이럴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C를 이으면 여기서 주어진 삼각형 AEB와 AEC는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AE는 공통이고 EB와 EC의 길이가 같고 AEC와 AEB는 각각 90도로서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SAS 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X는 60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공책에 옮겨 써서 순서에 맞게 설명하는 것을 연습을 해 두세요. 6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DC와 DE의 길이가 같고 각 DCE가 70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DCE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각 DEC가 7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CDE라는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0도에서 70도를 빼면 되니까 140도를 빼면 각 CDE는 4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각 ADE는 90도 더하기 40도니까 13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각형 DAE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하면 AD와 DC는 정사각형의 한 변이므로 길이가 같고 또 DE와 DC가 같으므로 DA와 DE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AED도 역시 X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형 DA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X는 180도에서 130도를 빼면 50도이고 EX가 50도이므로 X는 2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여기 풀이 과정과 같이 삼각형 DCE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CD가 70도이고 각 CDE는 180도에서 70도 두 개를 빼면 40도가 되죠. 그리고 AD와 DC와 DE의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DAE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따라서 각 ADE는 각 ADC 더하기 각 CDE와 같기 때문에 90도 플러스 40도이므로 130도이고, 삼각형 DAE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EX의 크기가 180도에서 각 ADE를 뺀 각의 크기니까 EX가 50도이고 X가 25도라는 것을 순수에 맞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순수에 맞게 쓰는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은 다음 그림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중에서 가나에 들어갈 조건을 각각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여기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사각형에서는 제일 큰 정의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뜻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중에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거나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면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가에는 디귿인 각 A가 90도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르모가 되죠. 왜냐하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나에는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르모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이 정사각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평행사변형이면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각형 사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두세요. 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각각 EFGH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을 보면 각 BHC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BHC의 크기는 주어진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평행사변형이므로 각 B와 각 C의 합은 180도가 되죠. 그리고 각 B의 반인 X 하나와 각 C의 반인 동그라미 하나의 각을 합하게 되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HBC에서 90도를 뺀 각인 각 BHC의 크기는 90도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BHC의 크기를 구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각 HBC와 HCB의 크기는 각 B와 각 C의 합의 반이 되죠. 그래서 90도라는 것을 찾고 삼각형 HBC에서 각 BHC의 크기는 180도에서 방금 두 각의 합인 90도를 뺀 90도라는 것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2번은 사각형 EFGH는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죠. 사각형 EFGH는 직사각형이 되죠. 왜냐하면 각 AEB도 90도이고 각 DGC도 90도이므로 사각형 EFGH는 내각이 모두 90도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3번은 EG는 4cm일 때 EG의 길이가 4cm라는 것은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죠. HF도 4cm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9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가 EAB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CD의 연장선 위에 EC와 CD와 DF가 길이가 같도록 두 점 EF를 각각 잡는다. AE와 BF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 문제는 먼저 AD와 BF의 교점을 P라고 하고 BC와 AE의 교점을 Q라고 하면 PQ를 이으면 삼각형 ABP와 ABP는 이쪽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DFP가 합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동인 이유는 각 OBA가 Y죠. 억각으로서. 그리고 각 APB와 각 DPF는 막곡지각으로서 같고, 그 다음에 AB와 DC의 길이가 같고 DF의 길이가 같으므로 AB와 FD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동이면 AP와 PD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BQ와 ABQ는 이쪽 삼각형, ECQ도 마찬가지로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Q와 CQ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사각형 ABQP는 마름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마름모는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하므로 각 POQ는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EF에서 X 플러스 Y는 9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상과 같이 설명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9번과 같은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오면 방금 설명한 부분으로 쉽게 90도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서술형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즉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하면 예시와 같이 방금 설명한 부분을 순서대로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공책에 풀이 과정을 옮겨 써서 익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은 과정 중심 평가 문제로 다음 그림과 같이 작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큰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O에 고정한다. 큰 정사각형을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두 정사각형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관찰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물음을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 니은에서 빗금 친 삼각형과 서로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니은에서 빗금 친 부분과 합동인 삼각형을 보면 우선 그림에서 보면 이런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각형의 꼭지점을 A, B, C, D라고 하고 만나는 교점을 EF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은 OE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자,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각 DOF와 COE는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 각인 ECO와 ODC라는 각의 크기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끈 한쪽 각의 크기이므로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두 각의 크기가 같고 OD와 OC는 대각선의 반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합동입니다. ASA 합동이죠.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보면 삼각형 ODF와 삼각형 OCE가 합동이죠. 합동 조건은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2번은 두 정사각형이 겹쳐진 모양과 상관없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일정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항상 일정한 이유는 기역과 니은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니은에서 보면 방금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즉 삼각형 ODF와 삼각형 OCE가
합동이므로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 사각형 ABCD 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정사각형이 겹쳐진 모양과 상관없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2cm라고 할 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S라고 하면 4분의 1 ABCD니까 36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중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한 번 더 공책에 옮겨 써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